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31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하면서 사건들을 캐비넷에 넣어두지 않겠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죠. 큰 사건을 하나 또 꺼내들었습니다. 주로 이재명과 관련한 또 문재인 주변 수사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그 메가톤급 파장이 일어날 혐의 중에 하나가 있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 바로 재판 거래 의혹 사건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경기도지사 선거 때 친형 강제 입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은 무죄 받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거의 유죄가 확정적이었는데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엎었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면서 당시에 그 대법원 안에서 가장 고참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팅 역할을 하면서 엎어버렸다. 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중간에 이 역할을 했다. 8번이나 이 대법원 그 대법관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그 시점에 심리를 본격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에 맞춰서 8번 왔다 갔다 했다. 자, 그래서 그 대가로 결국 50억 클럽,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당시에 이 소문이 파다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법원장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50억 플러스 이 대법원장, 이 카드를 받고 이재명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다. 자, 이것이 핵심인데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소환했습니다. 권순일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 이성학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데, 이성학 부장검사는 전주지검에서 당시 전주지검장이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과 손을 맞춰서 그때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를 수사를 했던 검사죠.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그 이창수 검사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그 발령이 났습니다. 이성학 부장검사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창수, 이성학 라인이 수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 권순일을 변호사법 위반, 일단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 권순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게 수사 진전이 없다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5월에 부임을 하고 나서 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한 수사들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계속 막았다 이렇게 됐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최근에 임기가 다가오면서 좀 장악력이 떨어지고 이 상황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50억 클럽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 권순일은. 그런데 핵심은 재판 거래죠. 이 대법관 퇴직 이후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권순일은. 고문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자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법관에서 퇴임하고 나서. 그래서 일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렀는데, 그 기간에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11월부터 21년 9월까지니까는 한 10개월에 1억 5천만 원 고문료를 받았다. 그래서 이거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렀는데, 그런데 지금 김만배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6명 중에 1명이죠. 이것도 다 지금 대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검찰에서는
이런 거액 수수 의혹과 같이 함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하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재판거래 의혹은 이런 겁니다. 권순일이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 김만배 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서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순일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는데 왜 그 시기에 대법원 심리를 이재명에 대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심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시점에 대장동의 같은 패거리에 속하는 김만배가 번질나게 8번입니다. 8번이나 권순일 방에 찾아갔을까. 그게 핵심이죠. 그냥 뭐 찾아간 것도 아니고 뭘 들고 갔다는 이야기까지도 있고 어쨌든 그 현금으로 들고 갔는지 뭐 바카스 병 뭐 비타500인가요? 그 뭐 건강음료 병 이야기 그 박스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이후에 50억 클럽에 가입을 시켜줬다. 그리고 10개월에 1억 5천만 원 고문료를 줬다.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대법원장 자리를 뭐 입도 선매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파헤쳐 봐야 되는 것이죠. 검찰은 일단 권순일을 상대로 김만배와의 관계 그리고 하천대유 고문이 된 경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 구체적인 고문 활동 내역 이것을 캐묻고 입장을 확인할 방침인데 자, 캐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재판 거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2018년이죠.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재판 거래 의혹으로 비화가 된 겁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는 1심에서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강제 입원 절차 지시와 진행을 숨겼다. 그래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거에서 발언했다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서 당선 무효형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2심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300만 원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으면 대부분 그렇게 그대로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됐으면 이재명의 오늘날의 이재명은 없는 거죠. 그때 바로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가고 또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뭐 총선, 지난번 보궐선거, 총선, 대표경선 이거 다 못 나옵니다. 그리고 대선에도 출마를 못 했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재판 거래로 그것을 다 면해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는데 2020년 7월 16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친형 강제 입원 허위사실 공표 여기에 대해서 7대5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7대5. 그러니 이 권순일이 반대를 했으면은 그 7대5가 안 되겠죠. 6대6이 되겠죠. 6대6이 되면은 당시 대법원장이 결정을 하는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재판 분위기를. 최고참 대법관이니까는. 다시 그리고 다시 이제 이듬해 9월에 문제가 하나 불거지는데 바로 그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입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판결을 전후해서 8차례나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무죄 판결을 주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 권순일이 김만배가 그 당시에 8차례를 만났고 나중에는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실제로 받았다가 뭐 돌려줬다. 뭐 그렇게 50억 클럽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기도 했고 지금 50억 클럽 수사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재판거래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재판거래를 수사를 하면서 또 하나 들여다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권순일이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을 한번 살려준 셈인데 기사 해상을 시켰죠. 재판 거래를 통해서 재판 거래 2억인데 아직은 살려준 셈인데 한 번 더 살려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그렇게 기사 해상에서 대선에까지 나가고 또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고 당 대표까지 되고 했죠. 해서 본인의 그 방탄을 계속했는데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방탄을 했는데 그 결정적으로 방탄이 한번 뚫렸죠.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체포동의안이 그때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한 30명이 이탈을 해서. 그런데 가결은 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바람에 또 기사회생을 했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 권순일이 개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유창훈의 영장 기각에 관여를 했을 가능성.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두 사람은 대전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유창훈과 권순일. 권순일이 한참 선배죠. 선후배고 뭐 서울법대도 선후배인데 같이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유창훈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일 때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권순일도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 차장, 대법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막역한 사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도 나왔었죠. 그 당시 유창훈에게 이 영장실질심사가 배당이 되니까 검찰 일부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는데 그때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아니 유창훈 부장판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를 바 없는 사안인데 이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권순일과 지금 이재명과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김만배를 사이에 두고 그 권순일과 이 특수관계인 유창훈 판사에게 그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그 이재명의 영장 그 기각 여부를 판단하게 하면 되느냐. 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권순일을 소환을 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이 권순일과 유창훈이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되는 시점에 어떤 그 통화가 있었다든가 접촉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이것은 또 엄청난 사법농단이 되는 것이죠. 재판거래 자체가 그 사법부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대법관의 재판거래입니다. 그런 사안인데다가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 또 한 번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판사와 어떤 접촉이 있었다면은 같은 이 선후배 또 같은 때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그래서 친분이 상당할 걸로 보이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통화가 있었고 통화나 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면은 이것은 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지금 권순일에 대한 소환조사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